해설을 해줄게요. 아마 해석도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어렵진 않거든 해석이. 자, 얘는 그냥 표시 안 하고 빨리 읽는다. 자, 두 문화가 접할 때 그들은 모든 문화적인 품목을 교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이렇게 접시잖냐. 그럼 우리가 두 문화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일부는 교류가 되고 일부는 교류가 안 된다. 다음,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은 어떠한 문화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현재 세계에는. 그럼 이게 만약 그렇다면이 뭔 하다면이야? 계속 교류가 일어나는 거. 계속이 아니지. 모든 것들이 교류가 된다면이야. 야, 모든 것들이 교류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가 여기 있는 게 B를 다 넘어가. B에 있는 게 A를 다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자, 대신에 오직 매우 적은 수의 문화적인 요소만이 ever spread, 퍼진다.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여기까지 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화가 접하면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일부만 이루어진다.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세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어떤 문화적인 품목이 받아들여질지는 크게 뭐에 달려 있어? 그 품목의 사용. 그 다음에 얘는 좀 어려운 단어 해야지. 혹시 아냐? 이건 기억해야 된다. 양립 가능성이 무슨 의미야? 공존할 수 그걸 빠져? 같이 있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 반이어는 뭐야? 앞에 IM을 붙이면 돼. 그러면 양립 불가능성이지. 즉 하늘을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관계. 자, 그래서 어떤 품목의 사용과 양립 가능성에 달려 있다. 모와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에. 자, 그러니까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받아들여지는 게 뭐에 달려 있다고? 그 물건의 쓰임.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과의 양립 가능성.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국이랑 인도가 접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한국은 소고기를 먹지. 근데 인도는 안 먹잖아. 그럼 한국의 소고기 먹는 문화가 인도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제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닭고기는 어때? 넘어갈 수 있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it is not likely that 뭐 할 것 같지가 않아. 어떤 인간의 머리를 염색하는 염료. 그러니까 염색약이지. 그 염료가 근데 이 염료는 어떤 염료야? Get out the gray. gray가 회색도 맞지만은 머리카락이 어떤 머리를 말하는 거겠어요? 흰머리. 흰머리를 몰아내도록 설계된 만들어진 뭐 염료는 퍼질 것이다. 어디로 퍼질 거야? 시골 아프리카의 어떤 영역들로. 근데 어떤 시골 아프리카야? 어떤 사람의 지위가 향상이 돼. 뭐에 따라 향상이 돼? Advancing years. 뭘까 얘가? Advancing year가? 그래, 나이를 먹는 거야. 어드밴스가 진보시키다 앞당기다 그런 의미지 않냐? 그치? 그래서 Advancing years 하면은 나아가는 어떤 해, 즉 나이를 말한다. 우리가 그렇잖아. 어느 지역은 나이가 갑인 경우가 문화가 있단 말이야. 보통 이제 아프리카 오지 어떤 부족들 가면은 보통 나이가 뭘 상징해? 지혜. 그래, 지혜. 경험을 의미하잖아. 그니까 잘 봐봐. 여기서 이걸 잊으면 안 되지. 이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야. 즉 우리가 나이가 갑인 문화에서는 머리를 염색하는 거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지겠지. 왜? 아니 누가 지위를 높은 걸 다 누리고 싶어하지 굳이 높은 지위를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해설을 해주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야 너는 여기까지 다 똑같은 말 안 했냐? 모든 문화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일부만 전달된다요. 이 그 말을 지금 몇 문장이냐? 네 문장인가 세 문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제대로 정독할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맞는 게 내가 읽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정독이 아니라 그냥 속독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은 스킵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이거를 꼼꼼히 읽고 있으면 안 돼 사실은. 이쪽은. 자 다음 내린다 이제. 자 이제 빈칸. 사실 원래는 빈칸 먼저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빨리 하느라. 자 심지어 이거 뭔가 주어일 거 아니야. 무언가가 사회의 needs, 필요와 be constant with 일치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필요랑 일치한다 하더라도 there is still no guarantee 여전히 어떠한 보장이 없다.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자 필요랑은 일치해. 즉 필요는 있는데 필요가 있다고 그게 무조건 받아들여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잖아. 원래 필요하면은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근데 필요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어떤 그 보장이 없을 수가 있다. 뭐가 여기 찾아야 된다. 이 문제는 이 앞쪽에서 찾으려고 하려면 좀 곤란해. 야 우리가 여기도 예시가 있고 여기도 예시가 있잖냐. 이게 똑같은 내용에 관한 예시라면은 예시를 따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 앞에 있는 이 문장 예시란 말이야.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근데 뭐 하는 미국이냐? 어떤 미국의 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괄호 쳐놓고 많이 들어봤지? 인치. 그 다음 푸트 보통 피트라고 하잖아. 몇 피트 몇 피트. 그냥 야드 들어봤냐? 네. 그 다음 마일 다 뭐에 다냐? 거리 다니잖아. 거리 다니. 우리는 보통 익숙한 게 뭐야? 미터, 킬로미터, 미터법 익숙하지. 근데 미국 새끼들은 지들만 사용한 좀 특이한 단위들이 있단 말이야. 뭐 파운드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뭐해? 저항을 해. 뭐를 저항을 해? 어댑트, 받아들이는 걸 저항한다. 뭘 받아들이냐? 얘가 밑에 있지? 미터법이야.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거를 저항한다. 그 다음 여기 잘 봐. 비록 뭐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를 하는 것이 그 여기서 그러한 변화가 뭐에서 뭐로의 사용이야? 인치. 그래, 인치법에서 미터법으로의 사용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 뭐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미국의 시민들이 to interface with 소통 혹은 상호작용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더라도 뭐와의 전 세계의 나머지와의 근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미터법을 도입하면은. 근데 해 안 해? 근데 저항을 한다고. 자 봐봐. 여기 있는 걸 갖다 유형을 해주자면은 받아들이면 분명히 그 타 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진단 말이야. 원활하지만 채택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밑에 여기 폴 위젠플의 예시를 한글로 적어놓은 게 야. 자 봐 이제 그럼 여기 지금 여전히 받아들여지리라는 보장이 없다잖아. 그게 여기에 지금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채택을 거부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칸에 원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말을 단어 하나로 압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지금 there is still no guarantee that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빈칸에 아니 채택을 거부한다는 말하는 거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지금 받아들이면 분명히 타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대상이 뭐야? 미터법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이 미터법이라는 받아들이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지를 골라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1번 뭐야? 범주화야. 이 범주화가 무슨 의미야? 같은 것끼리 묶어놓는 걸 범주화라고 하는 거야. 수학으로 치면은 집합의 개념이다. 모아놓는 거. 그 다음 3번은 뭐냐? investigation. 이게 투자냐? 조사야, 조사. 투자는 investment야. 단어를 모르는 것보다 위험한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제대로 외워. 그 다음 이거 아마 틀렸으면 5번 골랐을 거예요. 실제로 이거 틀린 애들 대부분 다 5번 골랐어요.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미터법은 받아들이면 좋은 거를 갖다가 조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범주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거 뭐냐? 이거 알지? observation 뭐야? 관찰이잖아. 대부분 애들이 1, 3, 4를 갖다가 지워놓고 2번과 5번 중에 고민했단 말이야.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이 뭐야? 특화 같은 그건 스페셜리제이션 아닐까? 구체화. 구체화야, 구체화. 구체화야. 자, 봐봐. 미국에서 사용하는 키트, 야드, 그거랑 미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얘야 아니면 얘야? 미터요.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다른 나라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는 거야. 왜냐?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지들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뭐한 거야? 보편성이 넓은 거야. 그럼 보편성이 넓은 거는 더 많이 통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일종의 얘보다 더 뭐한 개념이야? 진보한 개념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구체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매칭되는 게 없어요. 더 나은 측면이 있으니까 혁신이 되겠다. 끝이야 이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 답이 없어 보여 이 문제는. 진짜야. 근데 이 문제만 과연 그럴까? 아니야. 32번도 똑같아 씨발. 32번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 할수록 답에서 멀어진다. 진짜야. 해석해 줄 건데 32번도 생각을 많이 할수록 답에서 멀어져. 자, 됐지 이 정도면? 그래서 이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말은 혁신 말고는 없다. 만약에 이 선지에 유니버설리티, 보편성이 있다. 그럼 훨씬 더 고르기 편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가죠. 32번. 자, 얘는 정석대로 빈칸 먼저 열려. 자, 여기 뭐 생물학자인 마이클 어쩌저쩌고 이 사람은 말한다. 얘가 뭐냐? 얘가 목적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보예요. 그 순간의 경험을 뭐 하다고 불러? 매우 플리저러블이 뭐냐? 기쁘다. 형용사 아닐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 please가 제발 마고 이게 뭐야? 이게 동사로 기쁘게 하다야. 이게 기쁘게 하다야. 타동사야. 보통 얘를 우리가 과거 분사로 쓰면 뭐가 돼? 기쁘냐 얘가. 우리가 pleasurable 하면 뭐가 있어요? 기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죠? 자, 그 순간이 매우 기쁠 수 있다고 부른다. 말한다.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왜냐하면은 그것이 펑션이 동사가 돼. 기능을 하다. 그 다음 아마 여기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야. 기쁨이 보통 그러하듯이. 굳이 필요치 않다. 기쁨이 보통 그러하듯이 그것은 기능하기 때문에 자, 뭐 하도록 기능을 해? 인디케이트가 뭐야? 나타내다, 시사하다, 보여주다요. 시사한다. 뭘 시사해? 빈칸의 디렉션, 방향을. 자, 지금 한글 갖다가 너네도
만약에 빈칸 문제 있는데 해석이 조금 정리가 안 되면은 한글로 한번 적어봐요. 그거 시간 아까운 거 절대 아니다. 제일 멍청한 게 뭐냐?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시간 낭비야. 진짜야?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그게 제일 시간 낭비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본인이 이해한 거 한글로 적어놓는 게 훨씬 낫다. 자, 지금 한글로 적어놓은 거 보면은 뭐 그 순간은 뭐 기쁘다. 왜냐하면 그 뭐뭐의 뭐 방향을 혹은 디렉션이니까 지시가 될 수도 있지. 뭐뭐의 방향을 나타내도록 그것이 뭐 여기 있는 얘는 because in it이야. 그것이 기능하기 때문에. 자, 얘거든. 자, 그럼 얘는 이게 통째로 뭐가 돼야 돼? 기쁘다의 원인이 돼야 돼. 맞잖아. 근데 지금 이놈 문장이 기쁘다의 원인이야, 원인. 보통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빈칸 앞쪽에 답이 있냐, 뒤쪽에 답이 있냐. 앞쪽에. 사실 뭐 문제에 따라 가능한 맞아 문제에 따라 달라. 근데 이제 되게 존나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 뒤만 읽어. 기만식 풀이법 뒤만 읽어. 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답이 절대 안 보인다. 절대 안 보여 이게. 이거를 가지고 답을 맞추려고 하려면은 없어 아무것도. 자 이제 이거 본다. 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그 기쁜 경험은 앞에 있겠냐 뒤에 있겠냐? 앞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앞쪽에서 뭔가 기쁠 수 있는 경험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그거 못 찾으면 그냥 그냥 나가리야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자 이제 이거 본다. 이 문제 참 진짜 골 때리는 문제야. 자 몇몇 차이 뭐랑 뭐 사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몇몇 차이점은 뭐 이게 hardwired가 뭐일 거 아니야? 한번 기억해라. 응? 연관지어진 약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와이어가 줄 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와이어가 커넥트 의미가 있어요. 연결. 그 wired 하면 연결되냐. 근데 hardwired는 그럼 뭐겠어요? 연관지어 단단하게 강하게 연결되냐. 강하게 연결돼. 위어에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이 강하게 연결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보다 야 우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일종의 뭐의 개념이냐면 본능의 개념이야. 선천적인 개념. 그러니까 얘가 강하게 연결된 그런 식으로 해석 잘 안 한다. 이거 본능적인 그다음 선천적인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자,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몇몇 차이점은 선천적이다.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다음, 유아들은 세상에 들어온다. 반응할 준비가 되어서 뭐에 반응을 해? 고통에. 근데 고통은 뭐로 반응을 해? As bad, 나쁜 것으로.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짝이겠지. Too pain as bad and too sweet as good. 그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은 나쁜 것으로 반응을 하고 스위트가 뭐냐? 달달한 거. 그래. 근데 야 이게 얘랑 뭔가 똑같은 개념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페인은 고통인 거 알겠으면 얘는 뭐일 거 아니야? 페인은 반대. 좋은 거. 좋은 거겠지. 그지? 이거는 그냥 기억해. 너의 스윗 포인트가 뭐일 거 아니야? 스윗 포인트, 달달한 어떤 지점이야? 저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중용 들어봤어요? 중용이 뭐야? 별거 없어. 중 가운데 중자야. 너무 한쪽으로 기울이면은 안 되고 딱 중간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게 중용의 핵심이거든. 스윗 포인트가 뭐냐면은 딱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점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그 균형을 이룬 상태로 스윗 포인트로 이른다. 많이 나온 용어라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스위트라는 건 뭔가 달 그런 거 관련돼 있으니까
pain의 반대 개념이니까 뭐겠어요? 좋은 거.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 그걸 갖다가 좋은 것으로 반응을 한다. 굳이 몰라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돼. 아, 얘는 나쁜 걸로 인지하는 거고, 얘는 좋은 걸로 인지하는 거구나.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됐단 말이에요. 알죠? 자, 다음. 많은 상황에서, 그러나, 경계인데, 뭐랑 뭐의 경계야? 좋고 나쁜 것의 경계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된다. 레퍼런스 포인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얘가 지금 뭐의 수식을 받아?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그리고 얘랑 병렬이야. 그 의존한다. 뭐에 달려있어? 당면한 상황에 달려있다. 여기 있는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의 특성은 뭐야?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 그 다음 뭐 한다? 상황에 따라서 의존한다. 우리 상황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상황이 바뀌면 쟤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다음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원래 레퍼런스가 뭐냐? 개입. 그 interference. 그 참조. 맞아, 참조야. 우리가 레퍼런스 포인트 하면은 뭔가 참조되는 어떤 지점 그런 의미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 풀 때 그거를 궁금해할 이유도 전혀 없고. 자, 상상을 해봐라. 너가 외출해 있어. 어떤 시골에서 on a cold night, 추운 어떤 밤에. 근데 얘가 지금 동사가 아니라 분사야. 이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우리가 드레스가 동사로 쓰면 뭘 거 아니야? 있다. 입히다야. 근데 걔가 수동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입다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입히다라고. 걔가 수동이 돼야 입다가 되는 거야. 부적절하게 옷을 차려 입었어요. 뭐에 대해서? 쏟아붓는 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추운 밤에 외출했는데 비가 졸라 와. 근데 정장을 입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너의 옷이 soaked. 뭐에? 흠뻑 젖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 스팅이 하면 쏘는 듯한 그런 의미야. 몰라도 돼. 차가운 바람은 너의 미설에는 뭐냐? 비참함. 너의 비참함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비 졸라 쳐 맞았는데 추운 바람까지 불어. 비참하다. 매우 비참하죠. 동사. 다음 as you wander around. wander야 뭐야? 애매하다래. 돌아다니다지. 너가 돌아다니면서 너는 커다란 바위를 발견한다. 근데 어떤 바위야? 몇몇 쉘터는 뭐니? 이건 알지? 쉘터는 뭐야? 쉼터. 그래. 저기 쉼터보다는 뭐죠? 신처. 은신처, 대피소, 피난처 다 돼. 를 제공해주는 큰 바위를 제공한다. 근데 뭐로부터 보호해줘? 요소들의 원소들의 분노로부터. 졸라 판타지스러운 말이야. 이 원소들의 분노가 뭘 말하는 거야? 지금 비가 어떻게 와? 퍼붓다고. 물의 분노. 바람이 불어. 어떻게 불어? 애는 듯이 졸라 강하게 분단 말이야. 바람의 분노. 굳이 해석을 해야 되니? 이거 궁금해하면 멍청이야 이거. 저게 뭐지? 원소들의 분노가 왜 궁금해하냐고 그거를. 제발 쓸데없는 거에 궁금해하지 좀 마. 이게 이상한 거에 꽂히는 애들이 많아. 꽂힐 이유가 전혀 없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예시 상황 어떤 상황이야? 비 바람 쳐맞다가 지금 커다란 바위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 바위는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애야. 그 여기 있는 그 순간의 경험이 뭐겠어요? 지금 말한 거야. 비 바람 쳐맞다가 바위를 발견한 순간. 그 경험은 매우 즐거울 수가 있다. 왜냐? 그것이 기능을 해요. 그러하듯이 뭐 하는 기능을 해? 빈칸하는 기능을 한다. 즉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바위가 하는 기능. 뭐겠어? 쉘터. 바위가 하는 기능이 뭐야? 그래, 쉘터의 기능이야. 비 바람부터 뭔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풀면은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빈칸의 뒤에를 한번 읽어보자. 자, 이 뒤에 봐봐. Pleasant relief. 그 즐거운 relief가 뭐야? 안도야. 안도. 아, 다행이다. relief, 안도. 보통 저게 큰 의미로는 구원이라는 의미까지 될 수가 있어요. 안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매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자, 지금 내가 쉘터를 만났단 말이야. 바위를 만났단 말이야. 안도가 될 수 있겠지? 아, 이제 비바람 안 맞아도 되겠구나. 근데 그 안도가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 지속의 반대가 뭐야? 일시적이야. 그래. 그 안도가 일시적일 수가 있다. 당연히. 물론. 그리고 너는 곧 will soon be shivering. 다시 떨 것이다. 그 바위 뒤에서. 그 바위 뒤에서 다시 몸을 오들오들 떨 것이다. 운전하고 하면 안 되겠지? 드라이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도하다, 유도하다. 이끌다, 유도하다. 유도되어서. 뭐에 유도되어서야? 너의 새로워진 어떤 고통에 유도되어서. 자, 내가 지금 동굴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어떤 바위를 만났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땅에 바위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만약에 비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비바람으로부터 뭔가 나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비바람이 여기만 불진 않을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정직하게 이런 방향으로 비바람이 떨어져? 여기를 이렇게 다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없을 때는 내가 모든 방향에서 비바람을 다 쳐맞겠지. 근데 얘가 있으면은 적어도 여기에서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잖아. 분명히 없을 때보다는 나을 거야.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이 비바람에서 해방된 거야?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잠깐 있으면은 그래도 처음보단 나으니까 아 그래도 조금 당분간 비바람 조금 덜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 있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돼? 계속해서 뭐가 돼? 비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잖아. 잠깐 동안은 내가 안도를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떨 것이야. 그 다음에 새로워진 고통에 의하여 뭐 할 거냐면은 더 나은 쉴 곳을 찾아나갈 것이다. 추구할 것이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인간은 자신의 어떤 좋은 것을 보잖아. 그럼 그 좋은 것에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이 오래가지 않는다. 일시적이라는 얘기야.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걸 더 찾으려고 한다. 그냥 얘를 좀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어떤 만족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더 나은 것을 늘 추구한다. 봐봐. 여기에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어떤 그 쉴 곳을 찾아 나선다고 했었잖냐.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얘기야. 그 다음 인간의 만족은 뭔가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여기에 풀라고 하려면은 답이 안 보여. 이걸 가지고 저기에 값을 빈칸 걸로 하면 답이 안 보인단 말이야. 응? 아니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려면은 할 수는 있기는 해. 끼워 맞추려고 하려면은 앞뒤에 어떤 그 공통적인 측면을 꼽아봐봐. 자, 앞에서 그 경험은 바람을 피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뭐였어? 바위를 발견한 거잖아. 비바람을 피하게 한다야. 그다음 더 나은 어떤 쉴 곳을 찾는 것도 결국에는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어떤 쉴 곳이잖아. 그지? 이 문장은 그냥 만족도가 영원한 게 아니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계속해서 더 좋은 걸 찾는다. 그거에만 몰입하면은 앞의 문장이랑 공통점이 안 보여. 결국에 더 나은 쉴 곳도 목적이 뭐야?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잖아. 그럼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뭘지 한번 찾아봐.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는 거. 자, 3번 봐봐.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임프루먼트가 뭐냐? 개선이야, 개선. 뭐의 개선이야? 상황, 환경의 개선.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내 생존에 더
적합한 유리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가지고 끼워 맞춰야 하면 좀 너무 어렵고 문제 의도는 그냥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바위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번 나머지는 혹시 해석이 안 되는 거 있냐? 이건 보면 선지도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부분 틀렸을 때 4번 아니면 5번을 골랐거든. 4번 해석이 무슨 의미야? 이 단어 뭐야? 인파셜이다. 아이고, 너네 시험에도 나온 단어인데, 너네 시험에도 나온 단어가 저거 요약문에 21번. 전체적으로 무분별하네. 미치겠네. 무분별하네. 너희 파셜이 뭐야? 이게 편파적인, 부분적인, 치우친. 이게 나쁜 의미야. 이게 여기다가 임을 붙여야 못 쓰는 의미야. 이임 붙여 좋은 의미야. 그럼 뭐겠어? 편파적인 반대가 공정하냐? 공정한. 공정, 공평한. 다른 말로 하면 파셜은 편파적인 말고 편견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다음 임파셜이 편견이 없는 거. 임파셜이 긍정하고 파셜이 부정한. 그럼 이게 뭐겠어? 바람직함과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똑같이 평가한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똑같이 본다. 그런 의미다. 그다음 5번은 뭘까? 정신적으로 미리 결정된 경향. 뭐에 대한? 정서적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대한. 이게 뭘 거냐? 정신적으로 미리 결정된 경향.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즉 5번은 이런 의미야. 인간은 타고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뭐를 추구하는 존재다?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은 뭔가 정서가 흔들리는 걸 싫어한다. 안정성을 갖다가 원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 그 다음 1번은 뭘까? 영구적인 감정적인 적응. 뭐에 대한? 환경 요구에 대한. 영구적인 자체가. 영구적인 어떤 그 감정적 조정?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영구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은 뭘까? 그냥 다 읽어봐. 향상시키는 건데 뭐를 향상시켜? self-consciousness. 자의식을 향상시킨다. 뭐를 통하여? 신체적 고통을 통하여. 신체적 고통을 통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씨발 변태냐? 신체적 고통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깨닫는 게 이번의 의미야.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 그래서 답이 3번. 자 다음 33번. 여기까지는 해줄게. 뭐 시간 조금 오버되더라도 33번 왜 틀렸을까? 해석은 존나 쉬워. 맞지? 해석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게.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개 정도는 있을 거야. 응? 근데 전반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 응? 아까 유지훈의 그 설명 잘 들었어? 아까 유지훈의 그 설명 잘 들었어? 그 회사가 농사짓는 회사가 아니라 씨앗 회사야. 농사짓는 사람. 자 여기 봐봐. 그 컴비네이션이 뭐냐? 조합, 결합이잖아. 그 조합은 guarantee, 확실하게 했다. 뭘 확실하게 했어? 농부들이 빈칸해야 할 것을. 자 빈칸에는 뭘 써야 돼? 농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골라보란 얘기야. 그 조합, 그 결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문 앞쪽에 어떤 조합과 결합이 있겠지. 그래. 자 이제 이거 봐. 자 연구와 디벨롭먼트, 개발. 뭐에 대한? 시드가 씨앗이잖아. 그치? 씨앗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씨앗을 다른 말로 종자라고 하지. 종자 개선에 대한 연구 개발은
has long been 오랫동안 공공의 영역이면서 정부의 활동 이어왔다. 뭐를 위하여? 커먼 95년. 커먼 구은 그냥 하나의 단어야. 공익이야. 다음 기억해. 공익.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앗이라는 거는 뭐를 위한 거야? 농사를 위한 거잖아. 농사는 어떤 국가의 어떤 되게 중요한 기반 산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반 산업을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씨앗 종자의 그런 개발들은 보통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자, 그러나 private capital 이게 뭐냐? private이 뭐야? 사적인 개인의 어떤 개인의 자본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씨앗 생산에. 봐, 여기 지금 대조가 뭐가 되는지 한번 봐봐. 원래 뭐 주도였어요? 국가 주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가 들어왔어요? 개인의 자본이 들어왔단 말이야. 알죠? 자, 그리고 그것을 차지했다. 뭐로서 차지했어요? 경제의 어떤 영역으로서 차지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경제의 영역으로 차지했다. 야, 우리가 공익을 위한 거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아니야. 근데 개인의 자본이 들어오는 건 목적이 뭐겠어요? 돈을 버는 거야. 즉 이 부분 있잖아. 경제 영역으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돈 버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야. 됐어요? 네. 자, 다음 뭐 하면서 지금 분사구문이잖아. 인위적인 스플릿이 뭐야? 분리야. 인위적인 어떤 분리를 만들어내면서 뭐랑 뭐 사이의 분리야? 씨앗의 본질의 두 가지 측면들 사이의 분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 이 콜론 뒤에는 얘가 지금 두 측면이라고 했잖아. 두 측면이 뭔지 설명을 해준다. 근데 아마 너네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야. 자, 두 측면이 뭐야? means가 수단이잖아. 뭐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야? 생산 수단으로서의 역할. 씨앗이 두 가지 어떤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생산의 수단이야. 자, 우리가 농부들은 만약에 감자를 키워내고 싶어. 그럼 감자 종자가 필요하겠지. 그지? 즉 농부들한테 목적은 감자야 아니면 감자 씨앗이야? 감자잖아. 근데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씨앗이라는 수단이 필요해. 이게 그 의미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프로덕트가 상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상품으로서의 역할. 자, 씨앗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야. 감자, 사과 이런 것들 내가 얻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 두 번째는 뭐냐? 씨앗 자체가 상품으로서 역할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이제 봐. 다음. 근데 아마 너네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아마 절대 이해를 못했을 거다.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거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었니? 그러지 말았어야 돼, 사실은. 자, 이러한 절차는 게임 베이스 속도를 냈다. 뭐 이후에? 하이브리드 많이 들어봤지? 하이브리드 브리딩 하면 어떤 품종 교배를 말하는 거야. 품종 교배의 어떤 발명 이후에 뭐? 옥수수에 1920년대. 자, 다음. 오늘날 대부분의 옥수수 종자 재배되는 걔네들은 뭐야? 그 교배종이다. 자, 다음. 회사인데 어떤 회사야? 그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는 be able to 유지할 수 있었다. 뭐를? 뚜렷한 이거 너네 패런트 라인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조상? 약간 이런 라인 조상의 라인 가게 보면은 족보 비슷해. 오. 근데 대부분 다 몰랐을 거예요. 어떤 뚜렷한 어떤 부모와의 그냥 연결이라고 해. 부모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 뭐로부터? 농부와의. 그리고 또 뭐였냐면은 그 곡물인데 어떤 곡물이야? 그들이 생산하는 곡물은 적합하지가 않았다. 뭐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씨앗 저장과 리플랜팅 재재배에 적합하지가 않았다. 여기서 이 데이가 농부일까 아니면 회사들일까? 회사들이야, 회사들.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그레인, 어떤 그 곡물은 씨앗 저장, 그 다음에 재재배에 적합하지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의 사과 그 열매 있잖아. 안에 뭐 들어있어? 씨앗 들어있지. 그거 갖다가 땅에다가 다시 묻고 그 재배를 해. 그러면 사과가 잘 안 자라? 자라. 근데 이 그 씨앗 회사들이 어떤 씨앗을 만들어내는데 그 씨앗으로 자란 어떤 열매는 방금 말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재활용이 안 된다고. 저장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돼. 자, 그 결합, 그 결합이 앞에 있는 얘랑 얘의 결합이야. 농부와의 어떤 부모선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그 곡물이 저장도 적합하지가 않고 재재배에도 적합하지 않는 거. 그거의 결합이 농부들이 모호하게 확실하게 하였다. 그 결과가 뭘까? 봐. 재재배가 불가하고 저장도 안 돼. 얘가 2번이야. 1번이 뭐였어? 부모와의 선을 유지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농부들이 무언가를 하게 유도를 하였다고. 얘는 일종의 원인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결과야, 결과. 이 두 가지의 조합의 결과 농부들이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아직 단서가 불충분하지. 맞아? 이거 앞에만 읽고 못 풀어. 앞에만 읽고도 풀 수가 없어요. 너무 단서가 불충분하단 말이야. 뒤 빈칸까지도 좀 활용을 해줘야 돼. 자, 1990년대 페이턴트 로우가 뭐야? 특허법의 익스텐션, 확장. 특허법의 확장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 뭐로서야? 유일한 지적 재산 권리 도구로에 뭐에 대한 씨앗 어떤 다양성의 영역에 대한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말도 아니겠고. 뭐 특허법의 확장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뭐를 만들어내지? 증가하는 시장을. 뭐에 대한 시장이야? 개인의 어떤 씨앗 회사를 위한. 개인 씨앗 회사에 늘어나는 시장을 만들었다. 특허법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개인 사업자인 씨앗 회사를 위한 시장을 많이 만들어내었대요. 그냥 한글로 적으면은 이런 거야. 씨앗 회사의 뭐 성장이야, 성장.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농부의 행위가 뭔지 생각해보면 된다. 얘랑 공통적으로 연관될 수가 있는 농부의 행위가 뭘까? 자, 선지 봐봐. 얘는 선지가 어렵진 않다, 사실은. 1번 무슨 의미야? 더 많은 씨앗을 사야 된다. 회사로부터 each season, 매 시즌마다. 농부한테 시즌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파종시기야, 파종시기.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 시기. 그 다음 2번을 고민하면 절대 말이 안 돼. 이건 무슨 의미야?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사용함보다 전보다. 이게 비료가 문제가 아니잖아. 비료는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가 않는데 2번을 고민하면 안 돼. 그 다음 3번 피오니어가 명사로는 개척자지만 동사로는 뭐야? 개척하다야. 개척하다. 혹은 뭐뭐의 선구자가 되다. 농부들은 시장을 개척해야만 했다. 그들의 어떤 식량 상품을 위하여. 혹시 뒤에 시장이 있으니까 3번 골랐냐? 혹시 뒤에 여기 늘어나는 시장이 있으니까 3번 골랐어요? 야, 이게 하더라도 이게 뭐를 위한 시장이야? 농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씨앗 회사들을 위한 어떤 시장이란 말이야. 농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씨앗 회사를 위한 시장의 확장이야.
안 돼 이거. 다음 4번. 4번은 제일 많이 몰랐어요 애들이. 4번 무슨 의미냐? 식량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 아닐까? 아 앞에 옥수수 얘기가 있잖아. 품종 개량 이렇게 더 이렇게 교배를 하면은 더 우수한 씨앗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우수한 씨앗을 가지고 재배를 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거야. 야 근데 이게 지금 농부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야. 농부들이 반드시 해야 하려고. 왜냐 will have to잖아. 농부들이 그 생산성 향상을 해야만 하는 일일까? 조금 애매해 사실은. 다음 5번 뭘까? 방법을 찾아. 5번은 고민하면 안 된다. 시골 어떤 사회를 유지할 어떤 방법을 찾는다. 사람들이 시골에서 점점 떠나. 농사를 하기가 싫으니까 막 말에 떠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잖아.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번, 5번은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1학년 좀 고민하는 거죠. 자 1번 더 많은 씨앗을 회사로부터 구매한다. 매 시즌마다. 왜 이게 답이 1번일까? 그게 재사용이 안 되고 재집이 안 되고. 자 얘는 사실 실질적으로 너네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 이 문제는 이거를 힌트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이해해. 재배가 안 되니까 이쪽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 재활용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새로 사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즌마다 농부들이 씨앗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어? 씨앗 회사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게 구조가 뭐냐면은 자 원인, 결과, 다시 원인, 결과 이 관계야.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농부들이 결과적으로 구매를 해야 됐어요. 근데 농부들이 구매한 그 원인이 존재해서 씨앗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졌다. 이런 연결이 돼요. 자, 아까 얘 있잖아. 부모의 손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얘랑 교배를 하면은 얘가 태어나겠지. 이렇게 하자. 교배를 하면은 얘가 태어나겠지. 그치? 그래 얘한테 부모 선이라는 거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자, 어떤 농부가 그 교략 그 재배 그 하이브리드한 종을 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샀더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얘 아니면은 얘를 원할 수도 있잖아. 그치? 씨앗 회사들이 이 부모 선, 즉 그 교배를 한 어떤 얘네들을 일종의 부모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씨앗 회사가 어떤 이 교배를 시켜가지고 이 종을 만드는데 이 종이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럼 교배하기 전에 얘랑 얘를 원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있는 얘기야 회사들이. 씨앗 회사들이 그 어떤 교배 전에 어떤 종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야. 혹시 몰라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근데 이걸 너네가 어떻게 알아? 이걸 너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가지고 풀란 얘기가 아니야. 이건 너네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절대 아니라고. 이거에 집중했어야 돼.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 문장만 가지고 답을 찾도록 해라. 알았죠? 자, 여기까지.